지금 반등이 조금 나온 걸 가지고 하락세가 끝났다라고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원입니다. 요 구간대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어요. 70K 구간대에서. 여기 히트맵을 보시면은 요 구간대를 지금 다 정리를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좀 더 빠질 이슈들이 좀 아직은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빗썸이 이번에 엄청 큰 실수를 좀 했습니다. 이벤트로 249명한테 비트코인 2,000원어치를 주는 거였는데 실수로 1인당 비트코인 2,000개씩 준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그만큼 비트코인을 애초에 빗썸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라는 점인데,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빗썸 장부에 갑자기 62만 개로 없었던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돈으로 환산을 하면 60조 원이 넘어요. 거래소의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한테 비트코인을 잘못 보냈던 사건에 대한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얼마였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얼떨결에 비트코인을 거래소를 통해서 받았던 사람이 그걸 현금화를 해서 계좌로 뺐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본인의 빚을 다 갚아버렸었던 거예요. 당연히 거래소 측에서 소송을 좀 걸었겠죠. 근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당시에 이제 가상화폐가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빗썸도 똑같이 그냥 먹튀하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블록체인 거래 특성상 빗썸에서 남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빼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 빗썸 계좌를 막아버릴 수는 있어요. 이게 빗썸에서는 가능합니다. 먼저 현금화를 시켰다거나 다른 개인 지갑으로 자금을 빼놨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빗썸에 있는 2,000개의 비트코인을 그대로 뒀다라는 가정하에 빗썸에서 계좌를 막아버리게 되면 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성공적으로 다른 지갑이나 거래소로 이동을 했다라고 쳐도 정보가 다 공유가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중요한 건 개인 지갑 같은 경우에는 추적을 무조건 당하기가 쉽습니다. KYC 인증이 되어 있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특히 빗썸이나 업비트처럼 우리나라 거래소는 개인 지갑이라고 등록을 해야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개인 지갑으로 옮겼는지는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은 빗썸 측에서 실수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빗썸에 2억이던 3억이던 투자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빗썸의 실수로 비트코인을 2,000개가 내 계좌로 들어왔다, 이렇게 좀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막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개인 돈 2, 3억 이 돈까지 다 물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보안이 뚫렸다라거나 뭐 해킹을 또 당했다라거나, 여러분들의 자산이 과연 안전할까를 한번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물량이 장부상 늘어난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 코인들의 실제 물량을 내가 직접 쥐고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이게 안전합니다. 빗썸에서 2,000개씩 비트코인을 잘못 보내서 계좌를 막아버렸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내 돈까지 묶여 있다라고 하면 머리가 좀 많이 아파지는 상황이 와요. 근데 249명 중에서 과연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좀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있는 내 코인들은 내 코인들이 아니에요. 거래소가 쥐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개인 지갑은 누군가 돈을 빼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막을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빗썸 이런 사건들을 좀 계기로 얼마나 개인 지갑이라는 게 좀 중요한지 깨달으셨으면은 좀 좋겠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게 코인 시장이 반등을 좀 시원하게 칠 수 있었던 큰 이유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후보가 일본의 총리로 오늘 뽑혔어요. 일본은 쭉 보수 성향의 자민당이 계속 집권해 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가 역시나였을 수도 있겠지만, 일본이 선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정권이 바뀌기라도 한다면 금리나 환율 뭐 이런 정책 같은 게 다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약간 이런 거를 좀 불안 요소로 좀 봤었던 부분이고, 그동안 일본이 빌려준 돈으로 위험자산 시장에 굴리고 있었는데 일본이 금리라도 만약에 올려서 돈을 일단 돌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포지션들을 정리를 일단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입장에서는 괜히 위험 자산을 많이 들고 있지는 말자, 이런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다카이치 사나이 후보가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권이 유지되고 정책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이제 확정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일본에서 빌린 돈을 가지고 굴리고 있는 포지션들을 굳이 빼거나 더 줄일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점이에요. 불안 요소가 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험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 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언제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이제 올랐었던 이유인데, 오늘 총리가 된 게 호재라고 한다면 오늘 코인 시장이 올랐어야 맞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코인 시장은 다른 시장들이랑은 조금 달리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그쵸?
다른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금요일부터 일본의 정권이 바뀌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선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골드만 삭스 있죠? 골드만 삭스에서 이번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번에 좀 매도세가 아직 끝났다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당연히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어서 던지는 것이냐를 보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규칙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5% 이상 올랐을 때는 무조건 수익을 챙기고 3% 이상 떨어졌을 때는 무조건 매도. 약간 이런 규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칙은 정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이런 규칙을 딱 정해놓고 그 규칙대로만 자동으로 매매되는 시스템, 그게 바로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그게 자동 매매 종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퀀트 트레이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인데 데이터 같은 것들, 확률 같은 것들 기반으로 해서 트레이딩을 합니다. 자동으로. 예를 들어 저번에 같은 경우에 이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판단을 해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해요. 퀀트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그리고 CTA라고 또 있어요. 추세 같은 거를 보면서 자동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는 세 가지 종류의 자동 매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자동 매매로 굴려지는 자금이 대략적으로 시장에서 추정하는 걸로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5조 달러는 훨씬 넘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8조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로 치면은요 7천조 원이 넘는 자금이고요. 많게는 1천조 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금들이 다 자동 매매로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매도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일단은 크고 지수들이라고 하면은 RSI가 될 수도 있고 뭐 MACD가 될 수도 있고 거래량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지금 봤을 때 주요 구간 아래로 지금 빠진 상황이다. 그래서 자동 매매로 굴리고 있는 이 자금들이 시간차를 두고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조금 나온 걸 가지고 하락세가 끝났다라고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 그래서 아직은 하락세가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선거 때문에 시장에서 불안하게 생각했었던 요인이 하나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얘기하는 거에 아직은 매도세가 시간차를 두고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하락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매도세가 이 하락세가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어느 정도 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